자, 여러분, 저기 이제 실전 기출 우리 78번부터 이제 110번까지 가실 때 특히 이제 110번까지 가시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정과좌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숙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주요 핵심 문항들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78번이 이제 응용 문제들인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전부 다 접근을 하셨다면은 자, 충분히 자, 이러한 이제 난도 있는 문제들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fx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 gx에 보시면은 fx의 절대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의 등장이 이제 만들어지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빠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일단 절대값의 기본 이론처럼 fx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fx가 양수일 때 fx가 천천히 음수일 때.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fx의 양수면 우리 gx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대로 나오니까 2분의 f 더하기 f.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2f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fx가 음수잖아요? 그럼 반대보로 나오면 2분의 f-f. 즉, 날아가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어떠한 그래프가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떠한 문제라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0과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x축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지금 x축 기준을 봤을 때 양수, 즉 위에 있는 데가 어딘지 자, 위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두 군데가 있죠. 그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들고 있죠. 그죠? 그 두 군데에는 그냥 fx를 그리라는 거야. 즉, 범위로 만들어주면 요 fx를, 그러니까 gx를 그릴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라든가 또는 3보다 클 때. 이때는 그 전에 있던 fx를 그대로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는 fx를 그려주면 되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대신 fx가 음수인데 그게 어디야? 자, 원본 그래프의 이 아래쪽이죠. 아래쪽. 그 아래쪽은 결과적으로는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뭘 그려라? 그렇지. 0을 그려라. 0이 뭔데? 그냥 이거지. x축. 그래서 그림이 약간 뭐 항아리 모양?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gx라고 삼아야 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 문제가 이제 매우 쉬워져요. 자, 기억 봅시다. 기억. 대칭축이 x 이퀄 2냐? 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대칭축. 가운데. 대칭축 생겼잖아. 그치? 그런데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니까 그거 뭐야? 2가 되겠죠. 그죠? 1이 되겠죠. 1.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문항. 어때요?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 gx 이퀄 1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냐? 자, 1이라는 건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상수함수 1을 갖다 쫙 그어보세요. 높이가 뭐 1 이 정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죠?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뭐 참인 거죠. 어때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중요한데요. gx를 그렸어. gx를 그릴 때는 0 이하의 해를 구하래. 0이 뭐라고? 그렇지. 무조건 x축이라고. 따라서 자, x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 그 x축 이하. 그러니까 밑에는 없잖아. 지금 그림이 밑에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을 볼 때 gx 0 이하라는 부등식을 볼 때는 둘로 나누어서 gx가 0보다 작은 데와 그 다음에 자, gx가 0인데 여기 나눠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0보다 작은 데는 지금 없다고. 아래쪽 그림이. 그치? 하지만 gx가 0인데는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는 무조건 다 0이었잖아. 맞아. 그치? 그때 그에 해당하는 범위가 마일부터 3 사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맞는 문항이야. 어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fx의 절대값이 있는 그림도 상당히 모의고사 스타일로 되게 잘 나오니까요. 특히 수능 스타일로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부터 이제 숙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앞전까지는 저기 우리 자 질문 전부 다 받았으니까 숙제 책 검사 책 정리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9강부터 평면좌표, 좌표 계열,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점,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걸 연결시켜서 푸실 때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죠. 당연히.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외심에 대한 성질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성질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좌표화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심이 있으면 각곡 시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반지름이니까. 그런 성질들, 이런 것들이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해. 됐죠? 수직선이라면은 이제 그림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상으로는 어때요? 그렇죠. 공식이 필요하죠. 중점 공식은 다 알 것이고, 내분점에 대한 공식, 외분점에 대한 공식을 정확히 이해되는데, 자, 요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좌표에 대한 이 공식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한번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됐죠? 자,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무게중심이고, 웬만치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들, 좌표,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의 활용인데, 이것도 매우 잘 쓰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삼각형에 자, 무게중심이 찍혀 있을 때 그 삼각형을요, 비율적으로 일정하게 M 대 N,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가장 잘 나오는 건 중점이에요. 뭐 중점, 중점, 중점. 이런 것들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또한 무게중심이 어때? 똑같다는 거죠. 원래 삼각형과.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아주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증명인데, 여긴 증명인데, 그거보다도 이 성질에 대한 결과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중선 정리. 이 중선 정리도 이렇게 중점을 이은 선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써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응용 패턴들은 뭐 우리가 다음 그 시즌 때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에 대한 성질. 중요하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각이 이제 이등분 되어 있으면 양 사이드 편의 길이를 재시고 그 양 사이드 편의 길이를 알았을 때 그 밑변이 그 길이의 비율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네분화가 된다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네분점이랑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자, 정확하게 성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직선은 우리가 웬만치 앞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파트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하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들까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위치관계 중요하죠. 자, 한 점에서 만날 때와 평행할 때와 일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수직일 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실 때, 자, 이런 식으로 기본형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형으로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형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면, 자, 평행할 때 길게 같아야 된다. 하지만 y절편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길게 곱이 항상 마이너스이다. 이런 것들. 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표현된 스타일들. 일반형이 별게 아니라 0을 기준으로 정리한 식이거든요. 그런 일반형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일반형에서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울기라든가 이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약간 비율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비율로. 평행관계, 일치관계. 그 다음에 수직관계도 역시 기울기를 갖다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곱한 게 더한 게 0이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의 개념과 정확한 숙지가 이제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패턴으로 나왔을 때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패턴의 식은 직선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요 앞에 있는 직선과 뒤에 있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됐죠? 밑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거리 공식은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 공식은. 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그 일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직선 사이에 그 거리를 잡을 때, 그 분자에다가 이 y절편의
차를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일종의 공식화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신발끈 공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 넓이 세점좌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공식이라서 자,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난해한 문제도 있고 되게 또 쉬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 일단 좌표에 대한 설정부터, 좌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P의 좌표를 모르면 무조건 뭐 A, B 놔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설정이 일단은 한번 잘 되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놔버리고 그 다음에 접근한다. 이 세놈의 값에 무슨 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됐죠. 그럼 여러분들 거리 공식 알잖아요, 그쵸? PA 제곱, 자 PB의 제곱, 자 PC의 제곱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그러면 A, B로 놨으니까 요 P점과 A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루트가 필요가 없으므로, 그쵸? 자 3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4의 제곱.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8B.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PB라는 거는요, 자 A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스타일로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하면요 8A 그 다음에 16,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B 4, 이 정도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PC를 하면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A 빼기 7의 제곱, B 빼기 3의 제곱. 전개를 하면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14 49,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9, 이쯤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이제부터 모조리 더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이쪽만 줄 보시면 되는데 더했을 때 좀 귀찮아도 A가 3개니까 3A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2A네요. 그 다음에 상수는 좀 나중에 볼게요. 플러스 B 3개고요. 3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8, 4, 6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얼마죠, 여러분? 18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들 더한 게 있겠죠. 그건 뭐 하트라고 하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는 요노마의 최소값을 결정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역시 2차가 2개니까 2차 함수가 2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완전제곱식 만드는 건데, 이제 완전제곱을 만들어 보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니까 여기서 이제 3으로 이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2로요 완전제곱,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상수 여기 일단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으로 묶어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6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B 마이너스 3의 또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B가 왜 빵대 되니까 3일 때, 그 다음에 자 어떤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소값이 될 텐데 최소 2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안 맞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P의 좌표를 찾으면 2,3이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이 보시면은 이 안에 일단은 마이너스 12가 어떻게 나왔죠? 마이너스 6 플러스 8 14를 다 더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묶어내니까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땅 치면서 완전제곱 하기 때문에 요 2가 나온 거, 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구조가. 예. 결국은 이놈이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무게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무게중심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자, 3분의, 그 다음에 3분의, 저기 보시면 X좌표의 합이 3, 마사 7이고요. Y좌표의 합이 4, 2, 3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리를 했을 때 여기는 3분의 6이 되고 여기는 3분의 9가 되니, 자, 이 또한 2,3이거든요. 이 두 개가 왜 같을까요? 이게 일련적인 요 연산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 X좌표들 보이나요? 마3, 4, 마7 이거 보이나요? 이런 것들의 합을 다시 3으로 묶어내면서 나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제곱식의 구조에서 이게 3개짜리가 나온다면은 결국은 최소값은 누가 결정하냐? 그치, 무게중심이 결정한다 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분명히 숙지를 좀 해두시고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이라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확장 개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그 세 개의 좌표의 그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좌표가 하나 더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D가 하나 더 있다고 칠까요?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PA의 제곱 굉장히 하기 싫죠 이제부터는 그죠? PB의 제곱 PC의 제곱 D의 제곱까지 그럼 D의 제곱까지 했을 때 만약에 최소가 나오는 그 P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 P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했을 때 실제 이 A에 대한 구조와 B에 대한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4분의. 왜냐하면 마찬가지 연산을 거쳤을 때 4로 묶어낼 거고 역시 4로 나누기에 대한 개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X좌표니까 4분의 X좌표들의 합, B 4분의 Y좌표들의 합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가 될 때의 좌표들은 어때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X좌표라면은 여기 3, 마사, 7, 그 다음에 D는 뭐 마이너스 2까지 이런 식으로 다 데리고 와서 3, 마사, 7, 마이너스 2까지 되니 Y좌표라고 한다면요 4, 2, 3, 마오까지 다 데리고 와서 4, 2, 3, 마오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결정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고요. 역시 개념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됐니? 길이 제곱들의 합은 우리가 자, 이러한 형식의 구조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좌표에 대한 개념으로 길이에 대한 개념이니까 한번 설정을 잘 하셔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게끔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85번. 예, 중요하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85번에는 일단은 좌표가 나와 있고요. A좌표, 그 다음에 B의 좌표, 그 다음에 C의 좌표, 그러니까 A, B, C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때 길이 같다 하나 있고, 그지? 뭐 제일 중요한 거 평행한 선이 들어오죠. 자, 평행한 선이 들어온다. 몇 개? 두 개. 자, 그럼 뭐야? 그죠? 닮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평행선이 두 개 들어있으면 닮음을 좀 이해하라 라는 거고요. 뭐 당연히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이세요? 하고 큰 삼각형 보이세요? A, P, B까지 닮음이겠죠? 이런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P의 좌표를 우리가 뭐 A, B라고 합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맞아 안 맞아? 길이가 있어야지. 그치? 따라서 길이는 반드시 관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C의 길이 요거 요 길이는 여기랑 똑같다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C의 길이 한번 관찰해 주시는 거죠. 자, AC의 길이는 자, A부터 C까지의 길이니까 자, 루트 4에서 0 빼면 4제곱 3에서 0 빼면 3제곱 너무 쉽네요. 그러면 뭐야? 5가 되는 거죠. 자, 이 길이가 5다. 그치? 그럼 이 길이도 5가 되겠죠. 어때요? 되십니까? 1인의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알 수 있는 거리가 또 뭐 있을까요? 뭐 A, B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C도 알 수가 있고 그죠? 다 알 수가 있죠? 뭐 A, B 갑시다. 길이 한번 다 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A, B는 요 길이니까 루트 5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9에서 3 빠지니까 12의 제곱이네요. 이것도 약간 특수값이죠. 13 맞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1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5에서 이걸 5를 빼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8이 되겠죠. 길이가 정확하게 이해가죠? 8, 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정도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닮음에 의해서 지금 요 조그만한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면 이게 8, 5의 비율을 가지겠죠. 결과적으로 BC 대 CP 여기도 몇 대 몇이다? 8대 5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왼쪽이 8대 5면 오른쪽도 8대 5야. 그래야 닮음인 거 아닌가요? 됐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제 B와 P의 내분점, 안쪽에 있는 걸 내분점이라고 그러죠? 내분점이 C라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잘 봐. 판단이 B점이 뭐였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였고요. 그 다음에 P점이죠. P점은 A, B로 났어요. 그거 보니까 문제를 구조를 보니까 B와 P의 8대 5의 무슨 점?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C점이 될 것 같아요. 그쵸? C점은 몇 몇이었죠? 4, 0.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분점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그 앞전에 이제 공식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갑니다. 오랜만에. 자, 8과 5의 비율이다. 내분점은 분모의 그들을 더한다. 어때요?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좌표만 먼저 보세요. X좌표. 요렇게. 그러면 8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되게 정확해야 되고, 순서도 되게 정확해야 돼요. 그죠? B에서부터 P까지 바라봤을 때 8대 5 아닙니까? 적어 놓으시면 안 틀려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있는 요 A와 8A죠. 그 다음에 여기 5는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5와, 그럼 마이너스 25인데, 역시 그들을 더하는 거예요. 됐냐? 오케이? 자, Y좌표 볼까요? Y좌표. 8하고 반대쪽에 있는 B, 8B와, 됐어? 5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 그럼 마이너스 45죠. 그거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되니?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13분의, 자, 8A 마이너스 25고요. 여기도 13분의 8B 마이너스 45가 되니, 자, 이게 나중에 4,0이랑 같아야 돼요. 이해가 아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0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기 쉬운 것부터 할까요? B는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그치? B는 8분의 45로 떨어지고요. 됐지? 오케이. 자, 여기는 한번 정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8A-25가, 자, 넘어가면 얼마죠? 그다음에 52죠. 52. 그래서 8A가 결국은 77이 되고, 결국 A 값은 8분의 77. 되니? 그러니까 이 좌표를 여러분들이 P로 잡아내신다라는 거죠. 이게 몇 번에 있을까요? 네, 5번에 있네. 이렇게. 되니?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어떤 도형은, 여기 파트가 이제 어쨌든 도형의 파트니까요. 어떤 도형에 평행선 두 개가 들어오면, 그죠? 일단 무조건 닮은 관계 한번 봐야 되고, 됐지? 그 비율에 의해서, 그 길이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아내시고요. 그 길이의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내분점이라든가 외분점이 나오는 겁니다. 비율은 내분점, 외분점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89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좌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실전 기출 문제인데, 이 실제 베이스는 모의고사 문제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따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봤던 문제거든요. 자, 일단 보세요. 일사분면 위에 좌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자, O라는 건 원점이겠죠. 그래서 AOB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AOB는 넓이가 이거인 정삼각형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정삼각형 넓이 공식. 자,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아시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놈이, 자, A라고 하면 좀 모르겠나요? 한 변 길이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6루트 3이 나왔기 때문에 루트 3 날리고, 그럼 네모의 제곱이 뭐야? 24인 거죠. 넘어가면. 그쵸? 따라서 한 변. 자,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나온 겁니다. 루트 24. 요렇게. 그러면 뭐야? 2루트 6인가요? 2루트 6.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OB의 무게중심이 바로 여기 위에 있다. 보통 직선 위에 있을 때 좌표 설정은 뭐 대충 K 집어넣으면 당연히 K가 나올 테니까 뭐 K, K.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대략의 한번 그림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이렇게 놓고, 자, 원점은 여기 있을 거고, 자, A점하고 B점, 뭐 대충 찍어 놓고요. 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이 무게중심이 K, K니까 일단 우리 무게중심 뭐 G라고 딱 설정을 하신 후 됐습니까? 일단은 1단계 쪽으로다가 무게중심만 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3분의, 자, 원점은 뭐 어차피 0,0이니까 자, X좌표들의 합이 뭐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Y좌표들의 합은 네, B 더하기 D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현재 우리가 이제 K, K로 놓으신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겠죠? 네, 어차피 이렇게 놓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K든 뭐든 뭘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길이를 본다. 그러니까 좌표와 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한 변 길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요 한 변 길이. 맞나요? 요 한 변 길이가 다 얼마짜리? 2루트 6짜리 정삼각형이었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무게중심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자, 무슨 얘기야? 무게중심은 반드시 중점을 뽑고 이어야 되고요.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그 중점이 이제 9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일 때 비율 다 아시죠? 2대 1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자, 한 변 길이가 6 2루트 6이니까 여기가 2루트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반등이니까 자, 루트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정삼각형의 각도 하나가 얼마죠? 그렇죠. 60도죠. 자, 비율에 의해서 2대 1대 루트 3. 즉 만약에 여기 중점을 선생님 m이라고 잡는다면 자, 5m의 길이는 루트 6에 루트 3배를 때리면 얼마? 루트 18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루트 18은 자 9, 2, 18이니까 3루트 2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대1로 쪼개진 상태가 바로 G라는 무게중심이었으니까 자 5부터 G까지 자 5부터 G까지 요 길이죠. 자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길이 3루트 2에다가 자 3분의 2배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2루트 2가 나오죠. 됐어? 근데 이게 결국 원점으로부터 k, k라고 났잖아요. 무게중심을. 거기까지 거리니까 이게 루트 자 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랑 같을 것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k 루트 2잖아요. 정리하면. 자 따라서 k 값이 2가 나오네요. 그럼 k가 2였다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2,2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A 더하기 C라든가 B 더하기 D라는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A하고 B, C 값은 모르지만 그들의 합은 자, 3 넘어가면 6이고 여기도 6이다. 됐지? 그래서 문제께서도 그런 애들을 더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정답.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 더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좌표와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조금 어려운 문항들도 좀 남겨놓을게요. 왜냐면 여러분 좀만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을 통해서 무게중심에 대한 주제니까요. 열심히 좀 잡아보시길 아이고 왜 이러지? 바라고 된 여기까지. 자, 네, 93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93번은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갖다 좀 정리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은 중선 정리. 자, 근데 중선 정리라 함은 여러분들 그 앞전에서 개념을 봤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삼각형에 자, 중점이 딱 찍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중점까지 이은선이 나와 있을 때 이걸 이제 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때 하는 원리 또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길이를 A, 자, 이 길이를 B, 그죠? 양 사이드 변. 여기는 뭐 C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선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K라고 한다면 자, 중선 정리는 뭐냐면 양 사이드 변의 제곱의 합이 2배 붙이고요. 2배에 자, 여기 중선 길이 K의 제곱과 자 밑에 있는 거 중 하나 선택하면 뭐 C죠. C의 제곱이랑 항상 같아집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을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런 그 문제의 요소들, 중선이 있는 그런 요소들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밑에가 3등분이 되고 있잖아요. 3등분 되고 있는데 자 요렇게 왼쪽 걸 잘라주시면은 이 왼쪽 삼각형의 중선이 뭐다? 그렇지, A다. 이런 게 보일 거고요. 자,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주시면은 자, 이 오른쪽 삼각형의 중선은 뭐다? 그렇죠, B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왼쪽 그 삼각형에서는 자, 6의 제곱 더하기 자, B가 사이드 변의 길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2배에 자, A의 제곱 더하기 밑에가 둘 다 2니까 2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할 것 같고요. 전개를 하면 2의 제곱 플러스 8이지요. 어때요? 괜찮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뭐 1번이라고 생각해 놓고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선 정리를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2번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자 양 사이드 변의 길이가 A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쵸? 2배 한번 주시고 자 중선이 B죠 여기가 B의 제곱 플러스 밑에도 둘 다 2니까 2의 제곱 하나 주시면서 전개를 하면 자 2B의 제곱 플러스 여전히 8이죠.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연립반개점이니까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그쵸? 자, 1번식과 자, 2번식을 그냥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좌변 그대로 더하면 자, A의 제곱과 B의 제곱. 그 다음에 36에다가 16. 요거 더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5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우변은 요 놈이랑 더하니까 2로 묶을까요? 2로 묶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88 더하니까 자, 16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자, 요 놈을 갖다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나오겠네요. 그쵸? 16 넘어가니까
뭐죠? 36 정도가 되겠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되게 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대한 적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편한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선 정리, 뭐 파푸스 정리라고도 부르는데, 관한 문제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보조선도 한번 그어보시고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넥스트는, 이거 뭐야, 마름모가 있는데, 뭐, 직선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가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어떤 직방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면, 나름 그걸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근데 마름모의 성질도 매우 중요하죠. 마름모라 함은 무릇 네 면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까지 대각선의 교점이 정중앙에서 만들어지고요.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90도를 이뤄요.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거죠. 그런 성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자, 문제는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의 AB 값을 구조하는 건데, 이 AB 값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자, AC와, 그죠? AC와, 자, 누가 수직이다? BD, 그죠? BD가 수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C와 BD가 수직이면, 자, 뭐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그렇죠. 어떤 관점이든 수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죠? 그러면 AC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AC의 기울기는 좌표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뭐랄까 1에서 7 뺀 거분에 X끼리 뺀 거, 그 다음에 Y끼리 뺀 거 하시면 되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됩니까?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BD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자,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려면 일단 역수 한번 주시고, 4분의 3 됐지? 얘랑이랑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게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 기울기가 결국은 바로 BD라는 건 이 직선을 의미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도 된다. 어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BD라는 직선은요, 일종의 한 점을 지나가는 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BD의 중점도 되는 거지만 AC의 중점도 된다는 이런 이해. 따라서 점좌표를 하나 볼게요. 즉 A와 C의 중점. 그쵸? 그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도형을. 그래서 중점을 보면 2분의 1 플러스 7, 2분의 7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건데요. 그럼 요거는 4, 6이니까 3 되겠죠. 그럼 4,3을 지나가는데 기울기는 4분의 3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지금 주어진 직선이. 그 직선에 그냥 여러분 방정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보시면 4분의 3 기울기 주고요. 자, 일정한 4,3을 지나갈 때 식 세우는 방법 다 아시죠? 그쵸? 더하기 3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문제에 나와 있는 요 패턴하고 좀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양변에 4로 곱할게요. 그러면 4y는, 자, 정리하면 3x-12고요. 여기다가 4로 곱하니까 12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3x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4y 넘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4y, 5 날라가니까 이퀄 0. 이거 만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요 문제에 주어진 식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A 값이 마이너스 4, 그죠? B 값은 0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때요? 이해가시겠어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제 비교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봅시다. 쭉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야, 일단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좌표 설정, 좌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능력. 조금 어려워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뭐 숙제가 되는 거죠, 의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번 같은 것도 잘 보시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색깔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디 있죠? 직선, 여기 있다. 한 점 P를 지나는 L에 대하여. 그럼 L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서로 다른 색깔로, 이게 서로 다른 색깔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됐죠?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런 두 부분에 그쵸? 예,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두 부분의 넓이 합이
바로 요 놈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AOB 더하기 삼각형 그 다음에 이거는 교점이 안 나와 있네. 이 교점을 뭐라고 할까? 뭐 T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TB 삼각형 TBP 알았지? 요 두 개의 넓이 합하고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ATC 상황이 보이세요? ATC 요 넓이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색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도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잘만 보세요. 도형에 대한 이해만 좀 있으면은 충분히 그러면은 여기 B인데 보이시나요? A, B, T는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 좀 비어 있죠? 이런데 자 이런 데를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두 넓이의 합과 이게 같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그 보라색 두 개하고 가운데 빈 거라고요. 그쵸? 네. 요 넓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어디 있어? ABC 넓이 보이세요? ABC 넓이. 요 빨강이하고 여기 저기 중간에 비어 있는 거 더한 거. 그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로 순진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재해석해 주면 더 좋다는 거죠. 문제 풀기가. 이해가십니까? 재해석해주면 자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또 A, O, P 되니? 이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와 결국 삼각형 ABC 근데 또 ABC가 뭐야? 정삼각형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BC 넓이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 해석으로 문제를 끌고 가시면 훨씬 쉽다는 거.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힌트 드렸어요. 자, 꼭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1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잡을 개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항등식으로 표현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자, 그것은 항상 매번 일정한 점을 정점이라 불러요. 일정한 점을. 알겠지? 그래서 정점, 지나, 직선이 된다는 거. 자, 요거 아까는 잠깐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직선 L을 볼게요. 직선 M도 보여주시고. 네, 거의 똑같은데 요 A하고 B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스타일의 직선을 선생님 통칭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칭해서 뭐 K라고 하겠습니다. A와 B가 좀 다르니까. 이런 스타일의 이제 직선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K에 관한 항등식음으로 너0 주면 두 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나요? 네, 두 개의 직선 보이죠?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교점 한번 구해볼게요. 두 개 연립방 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디자인 자체가, 자, 요 디자인 자체가 어떤 직선이냐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교점은 이거 두 개 연립방 치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할게요. 2x 0. 그러면 x가 1이 나오고요. 자, x1을 갖다가 대입하면 y는 마삼. 자, 이렇게. 그럼 교점이 1, 마삼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잠깐 끊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두 직선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교점이 1, 마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 디자인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항등식으로 표현된 요 디자인은요, 요 교점을 매번 지나가는 직선은 되게 많겠죠? 그죠? 그 직선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점 1, 마삼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다. 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이. 그래서 요 L이라든가 요 M이라는 직선은 1, 마삼을 무조건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 자, 그럼 그것이 두 개의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이거라 하자.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보세요. 1, 마삼을 먼저 찍어주시고 여기 개념을 알아야 풀지. 그치? 먼저 찍어주시고 두 개의 직선이 있을 거잖아요.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됐죠? 뭐 하나를 뭐 L이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해주시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을 봤더니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점을 그냥 A로 설정하면 그 길이가 요 길이가 6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두 직선 및 X축으로 둘러싼 삼각형의 넓이니까 결국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되지? 그래서 이 교점이 1,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높이가 3이었겠죠.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개념적으로 그럼 2분의 곱하기 6 곱하기 3. 문제는 매우 간단하죠. 9.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 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특히 심화 과정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주제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하시면서 항등식으로 주어진 식, 그것이 어떤 직선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느냐. 104번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도 풀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직선들의 위치 구하는 게, 그지? 미안해요. 정말 잘 나오죠. 자, 별건 아닌데 아이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직선이 있고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여기서 무릇 삼각형이라 함은 이렇게 세직선이 지나가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울기들이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이렇게. 맞죠? 예,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기울기, 다름, 세 개 모두 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도록이면 어때요? 요거에 상반되는 상황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쵸? 그러면 1번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기울기가 같은 게 있어야죠. 같을 때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놈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한 놈이 얘랑 기울기가 같다는 평행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이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떤 두 놈이 이렇게 교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놈이 교점을 또다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눈꽃송이처럼. 그쵸? 그럼 이거는 교점 지날 때인데 이 교점을 지날 때에도 역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뭐 외운다는 것보다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보세요. 요거 이제 기울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은 그걸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형 또는 요거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y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니까 얘네 두 개는 길기가 달라요.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2y 그러면 마이너스 mx 빼기 4인데요. 2로 약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m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m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 몰랐던 너의 기울기가 자, 이 앞에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2랑 같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m이라는 기울기가 앞에 있는 마3이랑 같을 수도 있겠죠. 완전 기본 문제인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진짜.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이게 n값을 슬슬 구하는 거예요. 이때 n값은 4이다. 자, 이때 n값은 6이다. 벌써 두 개나 나왔죠? 네. 그래서 끊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교점을 지나갈 수도 있으니 누가? 여기 미지수 잡혀있는 이 직선이. 그쵸?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교점은 요 두 개의 정확한 방정식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y로 정리했으니까 이퀄 때립시다. 교점은 8.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면 4가 나오죠? 그래서 x가 4일 때 y좌표는 4를 대입하면 되는 여기다 4 대입할까요? 그러면 마4 나오네요. 교점이. 그래서 교점이 지금 4, 마이너스 4인데 그거를 이제 이놈이 mx 플러스 2y 더하기 4가 지날 때도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 보시면 4하고 마사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4m이고요. 마이너스 4, 0이니까 m값이 또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총 세 가지 m값을 더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정답이 11 나오는 거죠.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직선들의 위치 관계, 그리고 그 평행 또는 만날 때 중에서 수직 관계, 예, 그거를 이용한 문제들이 여기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문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8번 문제에 두 개만, 하나 더 치자. 세 개 칠게요. 이 보면은, 자, 세 꼭지점에서 각 대변의 또는 대변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핵심이죠. 네, 이렇게. 교점을,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심 구하여라. 등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요.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요거 지금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0,4 해가지고 A점,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B점,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5,0 해가지고 C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삼각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이제 ABC 삼각형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심의 어떤 좌표가, 수심이라 하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각 꼭지점에서 변을 마주보면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원점이죠. 여기 딱 꽂히는 거죠. 그리고 B점에서도 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고요. 이렇게. 그죠? C점에서도 AB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들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 그러면 이거 만나는 점 보이죠, 요거. 요 놈이 바로 수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이 수심 좌표를 잡아주세요. P,Q를 잡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생각하시고 어떠세요? 막 직선들이, 빨간색 직선들이 보이면서 결국은 교점, 그죠? 교점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건 아니고, 일단 너무 쉬운 게 여기서 A에서 내렸을 때는 어차피 Y축이니까 뭐 이런 거는 있다고 쳐버리면 되는 거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B에서 내렸던 수선. 이 수선도 직선 아닙니까? 그럼 이 수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B쪽에서, 자, AC의 방향으로 내렸던 이 수선. 그럼 이 수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어차피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어떤 지나가는 점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B점을 지나갈 거니까, 뭐 지나가요? 마이너스 2,0 지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만 알면 돼요. 그죠? 이 기울기를 알 때, 누구랑 수직인가요? B를 지나가는 요 직선이. 그죠? AC와 수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은 AC의 기울기를 먼저 재보면서, 됐죠? 네, 그거는 이제 뭐 바로 가도 마이너스 5분의 4네요. 그러면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면, 여러분 보세요. AC와 수직인, B를 지나가는 A씨와 수직인 요 직선, 요 직선의 길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역수 한번 주시고 4분의 5면 충분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오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에서 내렸던 수선의 발, 즉 A씨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4분의 5,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려면 더하기 0.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해갑니까? 따라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직선을 이제 구해봤더니 2 곱하면 2분의 5죠. 이거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수선들을 다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그래도 괜찮은 건 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수선, 요거 수선의 말은 요건 이제 y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놈하고 무슨 축하고 y축하고 교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수식이다. 그러면 y축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0, 뭐시게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0을 한번 여기서 대입해 볼게요. 어차피 0 대입하면 나오는 게 2분의 5라면 이렇게 됐지? 자, 이게 바로 수심 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수심이라 부르고요. 자, P와 Q는 0하고 2분의 5였다. 됐지? 자, 이 정도 숙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109번도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 기울기에 대한 이해, 수직 관계라면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110번까지가 숙제니까 110번 같은 거에서 이렇게 앞에서도 M이 여러 개가 이제 중복된 거는 다 묶어주라 그랬죠. Y 넘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재해석할 때 자, Y는 Y 넘긴 거고요. M으로 반드시 묶여주시고 X-를 더하기 1 하면 이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요 직선과 기존에 있던 직선이 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자,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오는 걸로 하고 자, 정확하게 질문 다 처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